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 창가에 서 있던 유화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엄마에게라는 글씨가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다. 유화는 교사로서 10년째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오늘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날은 처음이었다. 문득 교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온 사람은 유선이었다. 유선의 아들, 민준이가 다니는 학부모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은 검은 코트 차림으로 서 있었지만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 이게. 민준이가. 왜 이런 걸 유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종이를 유화에게 내밀었다. 아니, 유화가 이미 쥐고 있던 바로 그 종이었다. 유화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민준이가 쓴 편지. 엄마, 선생님은 나한테 최고의 사람이에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문장들. 선생님은 가끔 슬퍼 보이세요. 제가 엄마를 안아줄 때처럼 선생님도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지 않으세요. 아이의 순수한 감정이 어른들의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다. 유화는 유선을 마주 보았다. 그 눈빛 속에 담긴 혼란과 동시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무언가. 유화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유선 씨, 앉아요. 이야기 나눠요. 유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유선은 자리에 앉았고 두 여자는 창밖비를 보며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다. 그날 유화는 유선의 손을 잡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유선의 손이 떨리는 걸 보며 자연스럽게 감싼 거였다. 민준이가 이렇게 쓰다니. 아이가 느끼는 게 우리 어른들조차 모르는 거겠죠. 유선의 손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순간 유화의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유화의 머릿속은 유선으로 가득 찼다. 유선은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은 대기업 직원으로 바쁘게 살았고 민준이는 15살의 활기찬 소년이었다. 하지만 유선의 눈빛에는 항상 피로가 배어 있었다.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가정주부, 아이 교육에 매달리는 삶. 유화는 그런 유선을 볼 때마다 자신의 삶과 비교하게 되었다. 유화는 29의 교사가 되었고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다. 가족들은 언제 시집갈 거냐고 물었지만 유화는 그냥 웃으며 넘겼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자로서의 사랑이 남자 쪽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건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며칠 후 학교 행사로 학부모 모임이 있었다. 유화는 강단에 서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아이들은 단순히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녀의 말은 민준이의 편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모임이 끝난 후 유선이 다가왔다. 선생님 말씀 정말 와닿았어요. 저도. 요즘 민준이 때문에 제 삶을 돌아보게 되네요. 유선의 미소는 희미했다. 유화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저렸다. 커피 한 잔 어때요? 근처 카페에서 유화의 제안은 자연스러웠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다. 카페는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두 여자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유선은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털어놓았다. 결혼한 지 16년째예요.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는 그냥 습관처럼 살아요. 민준이만 아니면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든 슬픔. 유화는 조용히 듣다가 손을 뻗어 유선의 손등을 덮었다. 유선 씨,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민준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 손길은 짧았지만 유선의 뺨이 붉어졌다. 유화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비가 그친 하늘 아래 한강의 물결이 반짝이는 그 광경.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처음엔 민준이의 공부 상담으로 시작했지만 곧은 개인적인 대화로 이어졌다.
유화는 유선을 학교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전통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곳으로 녹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한국 차는 마음을 가라앉히죠. 바쁜 세상 속에서 이런 여유가 필요해요. 유화가 말하며 유선에게 찻잔을 건넸다. 유선은 그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웃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여유로우신가요? 저는 항상 불안해요. 이웃들 시선, 가족들 기대. 유화는 유선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는 대학 시절 첫사랑을 만났다. 여자였다. 하지만 그 사랑은 사회의 벽에 부딪혀 끝났다. 나도 비슷한 적 있었어요. 사랑이란 게 때론 고통이 되죠. 유화의 고백에 유선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선생님도 그날 두 사람은 한강 산책로를 걸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길. 유선의 팔이 유화의 팔에 스쳤을 때 둘 다 멈칫했다. 그 스침은 우연이었지만 마음속 파문을 일으켰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가왔다. 크리스마스 시즌, 학교는 축제 분위기였다. 유화는 민준이와 함께 무대를 꾸미는 일을 도왔다. 유선도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무대 뒤에서 유선이 넘어질 뻔한 유화를 붙잡았다. 조심하세요. 선생님. 유선의 손이 유화의 허리를 감쌌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유화는 유선의 눈을 보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유선 씨. 그날 밤 유화는 집에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유선의 향기가 아직도 코끝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갈등으로 변했다. 유선의 남편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다. 아내가 요즘 이상해요. 선생님과 너무 자주 만나서. 그의 말투는 차가웠다. 유화는 당황했다. 민준이 상담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이 감정은 금지된 것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기혼 여성의 그런 사랑은 용납되지 않았다. 유화는 유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유선의 목소리는 떨렸다.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다. 눈이 살짝 내리는 밤, 유선은 울먹였다. 남편이 알아챘어요. 제가 선생님 생각만 하게 돼서. 유화는 유선의 어깨를 감쌌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떠나지 않아요. 그 포옹은 따뜻했지만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가볍게 눈을 감고. 하지만 그 키스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사랑의 시작, 그리고 고통의 서막. 봄이 왔다. 벚꽃이 한강변을 물들이는 계절. 유화와 유선의 만남은 더 잦아졌다. 하지만 그 만남은 항상 조심스러웠다. 유선은 남편의 시선이 두려웠고 유화는 학교 동료들의 소문을 걱정했다.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요. 유선이 말했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유화는 유선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외로움.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 속에서 유선은 자유를 꿈꿀 수 없었다. 어느 날 유화는 유선을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초대했다. 민준이 선물로 책을 샀어요. 같이 골라줄래요? 변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유선은 망설이다가 왔다. 유화의 집은 조용한 강남의 원룸이었다. 창가에 놓인 화분들, 책장 가득한 소설들. 선생님 집 따뜻해요. 제 집은 항상 시끄러워요. 유선이 말하며 소파에 앉았다. 유화는 차를 타오며 유선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는 편히 있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날 두 사람은 책을 펼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유선은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제주도 쪽 바다를 보며 꿈을 키웠는데 결혼 후엔 그 꿈이 사라졌어요. 유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된 건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자유를 주기 위해서예요. 대화는 깊어졌고 유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유화는 자연스럽게 유선을 안았다. 울어요. 여기서 그 안기 속에서 유선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민준이가 학교에서 유화에게 말했다. 엄마가 요즘 웃어요. 선생님 덕분인가 봐요. 아이의 말은 순수했지만 유화의 가슴을 찔렀다. 민준이는 두 사람의 비밀을 모른 채 그들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었다. 유화는 유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이 말 들었어요. 당신 미소, 나도 봤어요. 유선의 답은 간단했다. 선생님, 우리. 이게 뭐예요? 그 질문은 두 사람을 괴롭혔다. 유화는 혼자 산책하며 생각했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길,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의 거리. 한국 사회는 LGBT를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특히 기혼 여성의 경우, 이혼은 가족의 수치였다. 유화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이건 사랑이야. 하지만 상처를 줄 수 있어. 그녀는 유선을 피하려 했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름이 다가오자 학교 방학이 시작되었다. 유선은 민준이를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유화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매일 유선의 사진을 보며 그리움에 잠겼다. 제주의 푸른 바다, 유선의 미소. 돌아와요. 빨리. 유화의 메시지. 유선은 답했다. 나도. 선생님 생각만 해요. 그 여행 중 유선은 남편과 다퉜다. 당신은 나를 안 봐요. 그냥 집안일만 하라고. 남편의 말에 유선은 폭발했다. 나도 사람이라고. 사랑받고 싶어. 돌아온 유선은 유화를 찾았다. 제주에서 바다를 보며 생각했어요. 선생님 없인 못 살아요. 두 사람은 한강 페리보트에 올랐다. 물결치는 강 위, 바람이 불어오는 갑판. 유화는 유선의 손을 꼭 쥐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어떻게 해요? 유선은 눈물을 흘렸다. 이혼할게요. 민준이를 데리고. 그 말은 충격이었다. 유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무 서둘러. 우리부터 준비해요. 그 후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시작했다. 주말에 서울 외곽의 카페나 공원에서 유화는 유선을 한국 전통 음식점으로 데려갔다. 김치찌개 먹어요. 매울수록 마음이 뜨거워지죠. 유선은 웃으며 먹었다. 선생님과 있으니 모든 게 새로워요. 그 대화 속에 사랑이 싹텄다. 하지만 갈등도 커졌다. 유선의 남편이 의심을 품고 민준이의 학교 친구 엄마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유선 씨, 선생님과 너무 친해요. 유화는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밤, 유선이 유화의 집으로 왔다. 오늘 남편이 다시 물었어요. 당신에 대해. 유선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렸다. 유화는 유선을 안고 속삭였다. 두려워 마, 내가 있어. 그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다. 아무런 육체적 접촉 없이 그냥 마음으로. 하지만 그 안기는 그들의 결속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가을이 다시 왔다. 단풍이 물든 남산타워 아래 두 사람은 산책했다. 여기 오니 서울이 아름다워 보이네요. 유선이 말했다. 유화는 유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 덕분이야. 그 순간 행복이 스쳤다. 하지만 곧 폭풍이 다가왔다. 유선의 남편이 유화를 학교로 찾아왔다. 우리 집을 망치려 해요. 그의 분노. 유화는 차분히 대응했다. 민준이 상담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유선은 울며 유화에게 전화했다. 미안해요. 이혼 서류 준비할게요. 유화는 울었다. 아니, 기다려. 우리 사랑, 지켜야 해. 하지만 그 사랑은 이미 시험대에 올랐다. 민준이가 편지를 다시 썼다.
엄마와 선생님, 왜 슬퍼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아이의 순수함이 어른들의 고통을 더 키웠다. 겨울이 깊어지자 눈보라가 서울을 뒤덮었다. 유하와 유선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남편의 압박이 심해졌고 유선은 이혼을 선언했다. 민준이를 데리고 나갈게요. 당신 곁으로. 하지만 유하는 두려웠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사람과 유하의 말에 유선은 화를 냈다. 왜 포기해? 이 사랑이 진짜잖아. 갈등은 깊어졌다. 유하는 혼자 한강을 걸었다. 눈 쌓인 다리 위, 차가운 바람.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첫사랑 지은과의 이별. 너 같은 애랑 못해. 가족이 지은의 말이 그 상처가 아직도 아팠다. 유선도 비슷할까 봐 두려웠다. 유하는 유선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 잠시 떨어져 보자. 내가 확신들 때까지. 유선은 그 편지를 받고 울었다. 선생님, 배신당한 기분이야. 분리 기간 동안 유선은 홀로 고통스러웠다. 남편과는 이미 동거 생활이 끝났고 민준이는 할머니 집에 맡겼다. 유선은 제주로 내려갔다. 바다를 보며 유하의 얼굴을 떠올렸다. 왜 나를 밀어내? 그녀는 한국 전통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제주의 올레길을 걸으며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여자로서 사랑할 권리가 있어. 그 깨달음은 강해졌다. 한편 유하는 학교에서 무너졌다. 동료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유하 선생, 학부모랑 스캔들. 유하는 강단에 서서 떨었다. 아이들아, 사랑은 때론 아프지만 진실해야 해. 그녀의 수업은 더 감정적이었다. 민준이는 유하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엄마가 제주 갔어요. 슬퍼 보이세요. 유하는 민준이를 안았다. 엄마가 돌아올 거야? 약속해. 2달 후, 유선이 돌아왔다. 그녀는 유하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눈이 녹아가는 3월. 선생님, 제주에서 생각했어요. 당신 없인 못 살아요. 이혼했어요. 이제 자유예요. 유하는 문을 열고 유선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나도. 사랑의 그 포옹은 눈물로 젖었다. 하지만 자유는 쉽지 않았다. 유선의 가족이 반대했다. 이혼. 게다가 여자랑. 체면이 뭐가 돼? 어머니의 말에 유선은 울었다. 유하는 유선을 위로했다. 천천히.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어? LGBT 커뮤니티도 있어. 그녀는 유선을 서울의 작은 모임으로 데려갔다. 퀴어 카페, 무지개 깃발이 걸린 곳. 여기서 같은 사람들 만나요. 유선은 처음으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났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 모임은 유선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유선의 남편이 복수했다. 그는 유하의 학교에 익명 편지를 보냈다. 유하 선생은 학생 엄마와 부적절한 관계. 이 학교는 조사에 들어갔다. 유하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유하의 분노. 유선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내 탓이야. 헤어지자. 유선의 말에 유하는 소리쳤다. 아니. 이건 우리의 사랑 때문이 아니야? 그의 질투야. 고조되는 긴장 속 민준이가 키가 되었다. 아이는 유하에게 말했다. 선생님, 엄마 사랑해요. 나도 그래요. 민준이의 용기. 유선은 아들을 안고 울었다.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민준이는 웃었다. 엄마 행복하면 돼요? 선생님처럼. 유하는 학교 이사회에 나섰다. 저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형태든 그녀의 진심이 통했다. 편지는 무시되었고 유하는 남았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유선은 유하에게 말했다. 우리 함께 싸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강을 걸었다. 벚꽃이 피는 길.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여름, 두 사람은 작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해운대. 바다를 보며 유서는 유화에게 반지를 건넸다. 결혼은 못해도 약속해요. 유화는 눈물을 흘렸다. 영원히 그 순간 로맨스가 피어났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유선의 가족이 끊임없이 연락했다. 돌아와. 이건 실수야. 가을, 충돌이 터졌다. 유선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딸아, 왜 그래? 한국에서 이런 짓은 안 돼. 어머니의 울음. 유선은 맞섰다. 엄마, 나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유화 씨는 내 인생이야. 어머니는 충격받아 돌아갔다. 유선은 무너졌다. 유화는 유선을 안았다. 괜찮아. 시간이 필요해. 겨울이 다시 왔다. 이제 두 번째 겨울. 유화와 유선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지만 외부 압력은 여전했다. 학교에서 유화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감정교육 수업. 아이들에게 사랑과 수용을 가르쳤다. 민준이는 그 수업의 스타가 되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아이의 말에 학부모들이 박수쳤다. 유선은 그 광경을 보며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반전이 다시 왔다. 유선의 남편이 민준이를 납치하려 했다. 아들 데리고 가자. 엄마가 이상해졌어. 법정 싸움. 유선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민준이는 나와 함께 할 거야의 재판 중 남편은 유화와의 관계를 폭로했다. 저 여자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어. 판사는 침착했다. 증거 없음. 자녀 복리를 우선 유선이 승소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컸다. 유화는 유선을 돌보았다. 이제 끝났어. 우리 셋이 함께. 민준이도 받아들였다. 선생님, 제 두 번째 엄마예요. 그 말에 유선은 울었다. 세 사람은 작은 식사를 했다. 김치전과 국수. 한국 가정의 따뜻함. 이게 우리 가족이야. 이유화의 말. 봄,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다. 유화의 아파트에 유선과 민준이가 들어왔다. 좁지만 행복했다. 아침에 함께 밥 먹고 저녁에 이야기 나누기. 유선은 직장을 찾았다. 카페 알바. 나도 독립할게요. 유화는 응원했다. 천천히. 함께라면 돼.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유선의 옛 친구가 비밀을 팔았다. 언론의 교사 학부모 레즈비언 스캔들 기사,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에서 이런 게 가능해? 변태 아냐? 악플이 쏟아졌다. 유화는 학교를 그만두려 했다. 민준이 피해주기 싫어. 유선은 막았다. 아니. 싸워야 해. 두 사람은 인터뷰를 했다. 작은 온라인 매체에. 우리의 사랑은 평범해요. 그냥 서로를 아끼는 거예요. 그 인터뷰는 바이럴이 되었다. 지지자들이 늘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LGBT 단체가 도왔다. 유화는 강연을 나갔다. 교육은 다양성을 가르쳐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퍼졌다. 여름, 고조되는 갈등. 유선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엔 화해를 청했다. 딸아, 내 행복이 제일이야. 하지만 조심해. 어머니의 눈물. 유선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고마워. 가족의 수용이 시작되었다. 민준이의 할머니도 왔다. 손주가 행복하면 돼. 가을, 두 사람은 제주로 갔다. 결혼식 같은 여행. 바다 앞에서 서약. 영원히 함께. 바람소리, 파도소리. 로맨틱한 순간. 하지만 돌아와. 현실. 남편의 최후 복수. 그는 유선의 직장에 괴롭힘 전화. 유선은 그만뒀다. 또 도망칠 순 없어. 유화와 함께 새로운 카페를 열었다. 우리 카페, 무지개 이름으로. 겨울, 카페 오픈. 손님들이 모였다. 여기 따뜻해요.
민준이가 서빙. 가족의 꿈 하지만 마지막 배신. 유화의 옛 연인 지은이 나타났다. 유화야, 아직도 나 잊지 못했지. 지은의 말 유화는 흔들렸다. 아니, 이제 유선이야. 하지만 유선은 상처받았다. 나 부족한가 봐. 갈등의 절정. 유선은 유화를 떠나려 했다. 당신 마음에 내가 아니야. 유화는 울며 쫓아갔다. 한강 벤치. 눈 내리는 밤. 지은은 과거야? 당신이 현재, 미래야. 유화의 고백. 유선은 안겼다. 믿을게. 사랑해. 새해가 밝았다. 유화와 유선의 카페는 성공적이었다. 손님들이 늘었고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여기서 나도 용기 내요. LGBT 청년들이 모였다. 유화는 책을 썼다. 사랑의 교실 베스트셀러. 유선은 자랑스러웠다. 당신 꿈 이뤘어.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엄마들, 고마워요. 아이의 말, 가족의 유대. 하지만 마지막 시련. 유선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위궤양. 병원에서 유화는 밤을 지새웠다. 나 없이 어떻게 살아? 유선의 말 이유화는 눈물 흘렸다. 함께 이겨요. 회복 후 두 사람은 여행. 남산 타워. 서울의 불빛 아래. 여기서 시작됐어. 우리 사랑 키스. 부드럽게. 로맨틱 엔딩. 하지만 인간적으로.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사회가 변할 때까지. 봄, 카페 확장. 가족 모임. 어머니, 민준이, 친구들. 이게 우리 삶이야. 유선의 미소. 유화는 유선을 보며 감사했다. 당신 덕에 나도 살았어. 여름, 민준이 졸업. 대학 갈게요. 선생님처럼 유화의 눈물. 가을, 두 사람은 법적 파트너십. 한국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인정. 이제 공식적이에요. 겨울, 한강 산책. 눈 내리는 길 계속 함께. 사랑은 고통을 이겼다. 배신을 넘어섰다. 한국의 보수 속에서 그들은 빛났다. 민준이의 편지가 마무리. 엄마와 선생님, 최고의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결말. 희망의